날씨는 엄청나게 추운데요. 뭐 미국 증시는 글쎄 뜨겁다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계속 사상 최고치 행진입니다.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8,000포인트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도 오늘 사상 최고치 또 찍었고 S&P 500도 지금 4,850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처음으로 사상 최고치 찍고 나서 지금 연속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뭐 지수 상승폭은 사실 크진 않았어요. 이 정도면 그냥 강보합이죠. 다우도 0.4, S&P도 0.2, 나스닥 한 0.3 정도 상승을 한 건데 일단 나스닥은 한 16,000 넘어야 뭐 최고가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으니까 나스닥은 뭐 차차하더라도 시장 분위기가 좋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사실 주요 일정들이 많아요. 4분기 GDP 속보치가 아마 발표가 될 것이고요. 연준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장 주목하는 물가지표인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지수,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12월 PCE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미국 증시에서는 실적 슈퍼 위크 주간입니다. 그러니까 S&P 500 기업 중에 약 70%, 약 350개 기업 정도가 뭐 이번 주에 실적이 상당히 다 몰려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테슬라, 인텔, IBM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줄줄이 실적을 공개할 겁니다. 주요 뭐 통신사들도 들어 있고요. 뭐 P&G, 뭐 존슨앤존슨 다 이번 주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별로 없었고 아마 내일부터 줄줄이 이제 발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사실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요인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출발은 괜찮았다. 지금 사실 시장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은 계속해서 후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도 이제 시장이 잘 적응을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정말 이 시장의 방향성을 혹시라도 뒤흔들 그 변수는 결국은 이제 뭐 물가 지표도 그렇고 근데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은 계속 후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물가가 우리가 예상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실적에 따라서 이 향방이 좀 결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점 제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확실히 지난 10월, 작년 10월에 저점 찍고 나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새로운 강세장이었다라는 게 증명된 거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강세장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우리 지금 S&P 500, 뭐 4,850 이러니까 마디 지수대로 딱 따져보면 와, 이제 5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죠. 실제 작년에 월가에서 올해 그 전망치들 내놓으면서 한 중간 정도 층이 한 5천 정도였던 것 같아요. 뭐 보수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뭐 4,600, 700도 이야기를 했지만 한 중간쯤이 한 중간에서 조금 위, 뭐 중간 이 정도가 한 5천 정도를 많이들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한 5,100, 5,200 뭐 이렇게들 봤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다음 목표는 5,000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 5,000까지 단방에 갈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우리들의 궁금증은 그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월가의 기술 분석가들은 좀 쉬어갈 것 같아 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자, 좀 먼저 볼게요. BTIG의 조나단 크린스킨 요 수석 기술 분석가 요 분은 뭐라고 하냐면 5천 돌파하기 전에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갭 메우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갭 메우기는 뭐냐면 일단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증시를 끌어올렸던 가장 강력한 모멘텀은 금리 인하였잖아요. 근데 이 기대감이 후퇴했으면 그러면 그만큼의 뭔가 그 벌어진 갭만큼은 채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약간 5천 가기 전에 한번 조정이 나오면 그 갭 메우기가 그걸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3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야 라고 보고 있는 확률이 이제 40% 초중반까지도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12월 말만 해도 이게 90%였으니까 확실히 그 기대감은 후퇴를 했어요. 근데 그 기대감으로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을 통해서 우리의 희망과 현실의 그 갭이 메워지는 또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메가캡 기술주들 우리 뭐 M7 종목들이 다 이게 포함이 될 텐데 그런 기업들이 다른 종목 대비해서 확실히 좀 높은 수익률을 좀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다음 못 간 종목과 그
메가캡 기술주의 이 수익률의 갭이 많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 약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쪽은 약간 고평가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제는 조금 쉬었다가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쉰 다음에는 다시 한번 계속해서 반등을 보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서 이제 이야기했던 부분, 이 메가캡 기술주의 초과 수익 못 간 종목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그러면 갈 수 있는 여력들이 여기에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앞으로 더 좋아지겠지만 한 번은 쉬었다 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스탁차트닷컴의 요 닷컴이 아니라 닷컴에 제가 요즘 오탈자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데이비 케일러 수석 기술 분석가는 S&P 500 기업 중에 50일 이동 평균선 그 위에서 이걸 지지를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의 비중이 12월 말만 하더라도 90%를 넘었는데 지금은 이게 73%로 낮아졌다. 그러니까 종목들은 벌써 그런 너무 오버슈팅한 부분들을 이렇게 낮추는 그런 종목별로 이미 시작이 됐다라는 건데, 이게 종목에서 먼저 나오고 그다음 이게 결국은 지수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조정은 한번 나올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로스캐피털 파트너스의 JC 오하라 수석 기술 분석가 역시도 사상 최고치 돌파 후 추가 상승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 6개월 정도의 텀이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면 초기에는 피로감을 많이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근데 우리는 되게 단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6개월이라고 하면은 좀 길죠. 근데 우리 예전에 기술 분석 막 하고 하면서도 대선 시즌에 뭐 요거 분석했을 때도 5월은 안 좋다가 썸머랠리 그다음에 대선 이후에 간다 이런 분석도 있었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거와도 또 좀 같아져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아마 사상 최고치 돌파하고 나서 몇 개월은 조금 지루한 움직임, 뭐 가격 조정이든 이게 뭐 기간 조정이든 뭐 이런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나 보다. 마음의 준비하고 가면 나중에 이게 현실화 됐을 때 덜 아프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있다. 그래도 방향성은 위다라는 희망은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밖에 주요 이슈들도 좀 있었습니다. 경제지표 먼저 12월 컨퍼런스 보드가 집계한 경기 선행지수 오늘 나왔는데요. 마이너스 0.1로 집계가 됐습니다. 0이 기준선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0.1이라 함은 경기 둔하죠. 경기 침체. 하지만 전월은 마이너스 0.5였고요. 시장 예상은 마이너스 0.3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침체긴 침체, 둔하긴 둔하인데 개선되고 있다는 거죠. 완만해지게. 그래서 이거는 시장에서는 괜찮은, 우리가 바라는 그런 정도의 지표로 나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기선행지수 이게 그 뭐 고용, 제조업, 주택, 수익률 스프레드, 뭐 주식시장 등 10가지 지표 조사를 통해서 경기선행지수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산출을 하는 건데, 이게 이 10가지 지표 중에 한 6가지 요소가 그래도 개선되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씩 확실히 좀 자신감을 좀 가져도 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실적 시즌에 정말 본격화입니다. 슈퍼위크 주간인데 지금까지 실적을 공개한 기업은 한 10%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한 500기업, S&P 500기업 중에 지금 52개사가 이미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 이 중에 어닝 서프라이즈 비중이 69%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2개사 중 7, 5, 35, 한 35개 기업 정도가 어닝 서프라이즈였다라고 이게 대충 계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괜찮네라고 싶을 수도 있는데 5년 평균이 어닝 서프라이즈 비중이 77%, 이걸 10년으로 늘려도 한 74%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대비해서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비중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번 실적 시즌, 원래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약간 이제 계속해서 우려로 바뀌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죠. 그래서 S&P 500 기업의 EPS 성장률도 이제 뭐 마이너스 1.9까지도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우려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조정이 나올, 기술적으로도 조정이 나올 때라고 하는데 이 실적이 혹시 그 빌미를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오는 그런 빅테크들 그들의 실적을 보면서
좀 가늠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초기 성과는 불안하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은 금 가격에 대한 전망입니다. UBS에서 올해 금 가격 전망치를 내놓았는데요. 10% 급등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스당 약 한 $2,000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뭐 $2,200를 넘어설 거다라고 본 건데요. 뭐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는 하고 있지만 결국 올해 뭐 연준이 이야기하는 3번이든 몇 번이든 금리 인하는 나올 수 있다. 근데 이 금에 대해서 금리 인하의 힘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금은 이자가 없는 자산이에요. 그죠? 우리가 뭐 예금을 한다던가 은행에 예금을 한다던가 뭐 채권 투자를 한다거나 다 그 금리에 따라서 이자 수익이 나오죠. 예치하는 순간. 근데 금은 내가 가지고 있어도 이자가 붙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금리에 민감하죠. 금리가 막 올라가면 이 금보다는 그냥 그 이자 주는 자산의 가치가 더 높아지죠. 그래서 금리가 막 계속해서 인상했을 때는 금 가격이 힘을 못 썼는데 이제 금리 인하 모멘텀이 나오면 금 가격이 또 금이 부각이 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안전자산이잖아요. 금은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 나오고 있고 거시경제에 대해서도 글로벌한 거시경제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좀 큽니다. 중국도 비롯해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금 가격 올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뭐 포트폴리오 자산 포트폴리오 짜실 때 이런 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웃TV 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웃TV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어 그 이유를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웃 누나의 이웃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